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 20여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대대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이제 폐기됐던 법안들도 포함이 됐고요. 다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개원 전에 56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면서 상당히 지금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은 당연히 제1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온 것으로 여태까지 관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임을 갖다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요 상임위원장들 야당에서 꼭 찍어가지고 이건 꼭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했던 것들, 그런 상임위원장 11개도 다 가져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상임위원장들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은 그야말로 법대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마음껏 입법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과연 숨을 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눈에 띄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부권 거부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방적으로 야권이 이제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러한 법안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산권 분립에 훼손을 하는 민주당의 형태는 의회 독재다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민주당이 추진을 했고 국회를 통과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여러 사안들을 보면 뭐 절대 다수가 사실 국민 찬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의 남발, 더더욱이나 비판을 받아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려면 사실 이거는 개헌이 필요할 거예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사적인 연루랄까요? 이런 것들 특별히 더 따지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본인 가족이라든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호를 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하는 걸 추진한다. 이러면 굉장히 규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바로 찾아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반대로 본인이 방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인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재명 대표는 표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본인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법률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좀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이걸 뭐 입법으로 추진을 해서 위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를 바에야 계속해서 정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굳이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법안이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옳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여론에 호소하고, 그 다수 여론의 등을 업고, 그렇게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더 낫지, 이걸 법률로 푸는 것은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어제도 상임위를 잇따라 소집했는데 여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결국에 반쪽 상임위가 열리게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대통령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이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뭐 코미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뭘 했습니까?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냈잖아요. 그것도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지지 않고 민주당이 심지어 이제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임기를 절반도 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 얼마나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국회가 지금 192석 가지고 있고 국회의장, 법사위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53조에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나와 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하야 촉구한다든지 뭐 거부법을 갖다 만든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건 하지 마시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대통령이 그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거나 최소한 여당의 국회의원 8석을 이탈시켜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그 호소력이 있고 192석이나 야당이 가져갈 만하구나 이런 공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정치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장차관에게 상임위 업무 보고를 네.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여당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국회가 부르는데 장차관들이 안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 부른다고 안 나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아니라 국회 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는 대통령 하야 얘기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국회에 앉아 있는 의원이 누구인지 가려서 할 일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러면 국회에서 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줘야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차관들이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그 장차관들도 탄핵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경고가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여당도 사실 이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워낙에 이제 민주당이 독식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또 원하지 않은 상임위가 강제 배정되는 이런 것들도 발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뭐 장외투쟁을 해가지고 또 4년 전처럼 국민들에게 또 지탄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 설령 상임위를 18개 모두를 뺏긴다고 할지라도 혹은 스스로 내준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오히려 그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에서도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 국무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태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걸 넘어서서 여당에서도 아니 장차관들이 그 업무 보고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오히려 그 얘기를 여당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서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울 수 있도록 좀 여당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제 남은 7개 상임위 구성도 끝내자, 마무리하자라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은 여야가 좀 협상을 해서 접점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면서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국회의장은 역대 의장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의장직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뭐 한쪽 당이 강행하는 대로 그대로 놔뒀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협의를 더 촉진시켜서 합의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랑거리로 생각을 다들 역대 의장들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거 뭐 인간적으로 좀 따져보면 국민의힘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것이 이제 11대 7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의석수의 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7가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별로 들어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수 있을까 좀 그런 회의감은 들어요. 민주당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11개 중에 일부를 먼저 표결을 해가지고 배분을 할 수는 있다고 치는데 그 11개 모두를 해버렸고 7개만 딱 남겨놨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조금 일부만 표결을 먼저 하는 게 어땠을까? 한 5개 정도? 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민의힘도 좀 협상에 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 우리 국회 질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는 당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승자 독식하지 않고 배분을 해왔거든요. 근데 4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답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최근에 했듯이 그렇게 독식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회도 사실 미국 국회처럼 결국에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세력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모델로 현실적으로 뉴노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협상이 진척이 안 되면 저는 민주당이 독식하는 그런 경우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회도 그런 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건 좀 현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은 벌었어요. 근데 이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의원총회 안에서는 그래도 7개라도 일단 받는 게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독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정리할 것 같으세요? 이건 국민의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국회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심지어 여태까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뭐냐면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여의도에 어떻게 대통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제1당 대표의 위상과 권력이 대통령 못지않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국회 내에서의 문제를 풀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의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지 이게 숨통이 트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입법을 하고 대통령은 모든 걸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다. 서초동 가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빨리 재판하라고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좀 주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가 아주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섣부른 것이 마치 검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주장을 해도 되는 거죠. 본인들의 근거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검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재판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검사 쪽하고 그다음 피고인 쪽과 그 변호인들 이 양세력이 이제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나머지들은 사실 재판 결과를 봐가면서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이걸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정치 세력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게 유죄다. 유죄니까 고백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유죄가 아니더라도 설령 무죄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행동들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법적으로 무죄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미 나온 것만으로 좀 심각하다라고 논쟁이 붙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마치 이제 미리 유죄 판결을 예단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사실 정치인답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냥 경우의 수에 맞게 얘기를 해놨어요. 유죄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엄청난 사안인 거고 이재명 대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또 검찰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은 앞으로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제 유죄다 무죄다를 속단해서 얘기하는 거, 특히 유죄를 입증하는 쪽이 좀 더 부담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도 스스로한테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다르게 나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저는 재판 결과는 이제 법적으로 따져볼 것이나 추가로 확인할 사실관계는 법정을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해줘야 될 일은 이미 나온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법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 응징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도 너무 늦게 한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재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 오늘 금요일까지 3번이나 재판을 갖다가 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는 10개도 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10개도 넘는 혐의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기소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정치인들은 거의 다 정계 은퇴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철수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허한 말로 이제 치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2조 심판 했지만 2조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유권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제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도 좋고 무죄도 좋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판하고 빨리빨리 선고를 해야 그래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의 20%가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인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다음 주쯤에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지금 뭐 최고위원회 나올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다, 뭐 확보했다, 뭐 여러 가지 보도들 좀 나오고 있는데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는 정치 원론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는 게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전 정치 때도 그랬어요. 이 정도로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비록 책임이 윤 대통령 쪽이 더 크다고 해도 그 다음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일 텐데 이렇게 역대 최저의 여당 의석을 기록을 해놓고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정치 도의에는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한국 정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뉴노멀로 가고 있는데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쉬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치고 달리는 그런 심지어 1루에서 아웃됐는데 2루로 막 가고 이런 식의 이제 정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좀 그런 흐름에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국민의힘에 좀 안 된 현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음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인 1위고 또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여권 내에서는 확연하게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게 뭐 잘하지도 못했고 총선 또 크게 졌는데도 그걸 대체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이 또 깔려 있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태가 이렇게 또 투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결심했다는 거는 이미 티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지난 총선 때 비전이 많이 부족하게 제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반성을 했는지 이런 여부도 좀 확인시켜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하는 김에 오히려 움직임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도 있겠고 당장 이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람 보는 눈이 검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뛸 거냐. 한동훈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여기서 한동훈의 사람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검증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거면 빨리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모습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요?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냥 뭐 출마 선언하겠죠. 출마 선언하고 예. 그다음에 어대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저도 김수민 평론가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것이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까? 도의적으로도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 그러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싸움의 전장이 국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싸움의 전장이 어떻게 국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싸워봤자 여당은 100점 100패예요. 국회는 표대결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싸워봤자 100번 다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싸움의 전장은 국회가 아니고 제3의 장소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그것을 여당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야당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정치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